민수야, 엄마 괜찮지 않아. 너무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서늘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통 몇 개, 계란 한 판. 텅 빈 것은 아니지만 풍성하지도 않은 냉장고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혼잣말을 하며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계란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드는 밥상인지 이제는 그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오히려 더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뜨고 김치를 집고 계란을 잘라 먹는 동작이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 벌, 젓가락 한 쌍, 국그릇 하나. 예전엔 식구가 많아 설거지만 해도 한참이었는데 이제는 금방 끝났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순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와 아들 민수였습니다. 지혜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지만 순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물으면 엄마 잘 지내지? 하고 물었고 순자 씨는 그래, 나는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외로워도 그 말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말하면 그들은 미안해할 것이고 그 미안함은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8시 순자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단풍이 든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고 낙엽이 인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버스에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장을 봤습니다. 큰 마트보다 시장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정이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왔네? 과일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과 좀 볼게요. 이거 오늘 들어온 거야. 싱싱해. 주인은 사과 하나를 닦아서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아삭했습니다. 좋네요. 5개만 주세요. 에이, 많이 사가. 혼자 사는데 뭐. 혼자라서 많이 사면 버려요. 주인은 쓸쓸한 표정으로 사과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순자 씨는 돈을 건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를 지나고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무침. 순자 씨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요즘 도시락 많이 나가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서. 주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게, 흔한 일이라는 게 왠지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사과, 배추, 두부, 생선 몇 마리.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왔고 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데 비틀거렸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순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장 본 것을 넣어야 했습니다. 생선은 얼려야 하고 채소는 씻어야 하고 사과는 과일 바구니에 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어둑어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몇 시간이나 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장 본 것들이 아직 장바구니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서둘러 냉장고를 열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생선은 다행히 상하지 않았고 채소도 괜찮았습니다. 하나씩 제자리에 넣으면서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날씨가 추워진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순자 씨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이 시끌벅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밥을 해도 금방 동이 나고 빨래를 해도 끝이 없었던 그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고 호흡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병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핸드폰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보낸 광고였습니다. 순자 씨는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지혜, 민수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밤 10시에 무슨 일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잠이나 자는 게 나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돌아와서 쉬고 자는 일상. 매일이 반복됐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순자 씨도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나는 괜찮아. 요즘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도 건강 챙겨. 짧은 통화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숨이 좀 차, 가슴이 답답해, 어지러울 때가 있어. 그런 말들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아들. 요즘 어때? 건강은? 나는 괜찮아. 너는? 나도 잘 지내. 사업이 좀 바빠서 자주 못 연락해. 괜찮아. 바쁜 게 좋은 거지.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갈게.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면 순자 씨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남짓. 그게 전부였습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순자 씨는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기울었습니다. 아줌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이 닿았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았구나.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하얀 커튼, 의료기기, 링거 주사대, 병원이었습니다. 오른손 등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이리 오신 거예요. 간호사는 체온계를 꺼내 순자 씨의 이마에 댔습니다. 삑소리가 나고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 좀. 잠깐만요. 간호사가 물을 떠왔습니다. 순자 씨는 조금씩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옆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데 링거줄이 당겨졌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간호사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지혜, 민수 두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셔야 해요. 입원 수속도 해야 하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호로 물러났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순자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높고요. 당뇨 수치도 정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병원 다니셨어요? 아니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퇴원하면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보호자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의사는 순자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트를 덮었습니다. 일단 이틀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사 결과 나올 거예요. 의사가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나이가 순자 씨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그 옆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맞은편 침대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괜찮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좀 더 있다 가래. 그럼 당연히 계셔야죠. 제가 매일 올게요. 딸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 배, 귤. 깎아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돼요. 알았어.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갖다 놨습니다. 미역국, 밥, 반찬 몇 가지. 병원 음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러움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떴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할머니와 딸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딸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생선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고맙다. 할머니는 딸이 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이야기, 집안 이야기, 동네 이야기. 순자 씨는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 불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딸은 아직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프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자거라. 네, 엄마도 주무세요. 얼마 후 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지혜, 민수.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지혜의 이름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놀라겠지.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거야.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주사기로 피를 뽑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가만히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간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안 와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두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또 식판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몇술 뜨고 그만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는 또 딸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들도 올 거예요. 그래. 네, 회사 일찍 끝내고 온대요. 할머니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링거 주사대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병실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옆에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오는데 옆 침대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 왔니?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순자 씨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정맥이 꽤 심각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관리가 필요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일 하루 더 계시고 모레 퇴원하시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꼭 드세요.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또 켰습니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지혜, 민수. 이번엔 손가락이 민수의 이름 위에 올려졌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바쁠 거야. 사업 잘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순자 씨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입을 다물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옆 침대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됐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순자 씨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 주사를 뺐습니다. 손등에 작은 구멍이 남았습니다. 순면으로 눌러 지혈했습니다. 퇴원 수속은 1층에서 하시면 돼요. 네. 순자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입원할 때 입고 왔던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퇴원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도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원무과에서 수속을 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비운 집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약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루 3번, 식후, 혼자서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지혜, 민수, 이번엔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더는 혼자일 수 없다고,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고. 순자 씨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하자. 조금 더 괜찮아지면. 급한 건 아니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속이 쓰렸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약 봉투가 보였습니다. 하루 3번, 식후, 혼자서 챙겨야 하는 것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세상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광고였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혜나 민수한테서 온 거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겨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두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프라이팬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뒤집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계란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불을 껐습니다. 타버린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검게 탄 부분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란을 바라봤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몇 입 먹고 포기했습니다. 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순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지혜, 민수,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지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괜찮다고만 말해온 사람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끓는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라면이 익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느끼했습니다. 몇 젓가락 먹고 그만뒀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 3번, 이제 2번째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와 그 가족들, 과일을 깎아주던 딸, 문병 온 아들, 간이 침대에서 자던 딸. 순자 씨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혼자가 아니었으면.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TV 앞에 앉아 있고 약을 먹고 저녁이 되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큰딸 지혜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래.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지혜가 다시 불렀습니다. 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결국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쳐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약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약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 괜찮아질까? 혼자서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렸을 때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지혜, 민수의 사진,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 짧은 머리에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수, 가족 사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네 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순자 씨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로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약 봉투를 봤습니다. 오늘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 3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더는 혼자일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순자 씨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지혜, 민수. 이번엔 민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올려졌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자.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말하자. 도와달라고 말하자.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 괜찮지 않아.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괜찮다고만 하던 순자 씨가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었어.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졌어. 119가 와서 병원에 데려갔고 4흘 있다가 퇴원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때 연락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쁠까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고 걱정하고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긴요. 엄마, 지금 집이세요? 응. 혼자 계세요? 응.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갈게요. 순자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정리되지 않은 식탁, 약 봉투.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민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조금이요? 뭐 드셨는데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장 좀 볼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요. 말씀하세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물어봐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미역국? 미역국이요? 응. 내 아빠가 좋아하던 거. 민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사올게요. 민수가 나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아들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에 이불을 개고 식탁을 닦고 약 봉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이니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저것 좀 샀어요. 민수는 부엌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역, 소고기, 채소, 과일, 반찬들.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다 드셔야죠. 엄마 얼굴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소고기를 손질하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순자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웠는지.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쉬세요. 순자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나는 요리 냄새였습니다.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밥, 반찬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수가 국을 떠서 순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요? 맛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이건 내가. 순자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 옆에 섰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순자 씨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연락했어요. 지혜한테? 네. 제가 전화했어요. 엄마 상황 말씀드렸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왜 그랬어? 걱정만 시키잖아. 엄마,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인데.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주말에 내려온대요. 매형이랑 같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 와야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 민수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수가 TV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민수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엄마 아침 준비하려고요.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가 밥을 하고 민수가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병원? 네. 정밀 검사 다시 받아야죠. 제가 같이 갈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접수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번에 입원하셨던 분이시죠? 네. 약은 잘 드셨어요? 예.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셔서 관리가 안 됐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와서 챙길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이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검사 좀 하시죠.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민수가 내내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엄마, 힘드세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죠. 순자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는지. 미안해. 그동안 짐만 됐지.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민수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전부예요. 그걸 왜 몰라요? 순자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 잘 드시고 관리 잘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제가 모시고 올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주 내려올게요. 누나도 오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당연한 거죠.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지혜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긴요. 앞으로는 꼭 말씀하세요. 사위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과일, 반찬, 떡. 엄마, 많이 드세요. 살 좀 찌우셔야 해요. 민수가 차를 끓였습니다.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혜의 회사 이야기, 민수의 사업 이야기, 사위의 근황.
순자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함께 요리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다음 주에 올게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혜가 사다 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채워 넣은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순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2월의 아침은 추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오랜만이네.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아팠어요? 한동안 안 보이길래 병원에 좀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괜찮아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래도 관리하면서 지내요. 그렇구나.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사과를 샀습니다. 이번엔 5개가 아니라 10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먹을 것이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를 지나고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쓰러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땅에 쓰러지던 순간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순자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왔습니다. 냉장고는 금방 비었습니다.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올해는 힘든 해였습니다.
혼자였고 아팠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움을 청했고 아이들이 왔고 함께 회복했습니다. 내년은 더 나아지겠지.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장 갔다 왔어. 사과도 샀고. 혼자 가셨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조심해서 다녔어.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괜찮아. 대신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천천히 와.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운가?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자주 전화해 주잖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엄마도 이제 익숙해졌어.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요. 엄마가 힘든 줄.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우다고. 그래. 그럴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수가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쪽은 수진이에요. 제 여자친구예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젊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 어서 와. 순자 씨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귀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이제 제 삶을 사는구나.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요리를 도와줬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많이 먹어.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네. 힘들게 사셨다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순자 씨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부모 노릇한 거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은 먼저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배웅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다행이다.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순자 씨는 놀라서 민수를 봤습니다. 정말? 네. 준비 많이 했어요. 이제 안정됐고. 그래. 좋다.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엄마, 결혼하면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요? 그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돌아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손을 내밀자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해였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지혜가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깜짝 손님이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까만 눈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외로우실까 봐요. 반려견이에요. 순자 씨는 강아지를 봤습니다. 강아지도 순자 씨를 봤습니다. 키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혜는 강아지를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아지가 순자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엄마가 지으세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희망이요? 응, 희망이.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엄마.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혜와 사위, 민수와 수진. 5명이 순자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희망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국을 끓이고 민수가 고기를 굽고 수진이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시끌벅적한 부엌,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이게 가족이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풍성한 저녁이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5명은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엄마 건강.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만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혜의 웃는 얼굴, 민수의 밝은 표정, 수진의 따뜻한 미소, 사위의 편안한 모습, 그리고 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희망이.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혼자가 아니니까. 힘들면 말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희망아, 우리 잘 살아보자.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살. 순자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